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77쪽입니다. 177쪽의 공3 주제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이제 1차 시수업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8쪽부터 181쪽까지의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봐주세요. 1번은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하여 격파하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주, 연해주 일대의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들 독립군은 이제 수시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 일본 군경을 습격해서 정가를 올렸습니다. 즉 만주, 연해주 일대의 독립군이 국내로 진공해서 이제 일본 군경을 습격하였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이제 1개 대대 병력으로 여기서 이제 보병 1개 대대가 보통 600에서 7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등이 연합부대를 결성하고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일본군은 157명이 사살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청산리 대첩, 독립전쟁사에 빛나는 승리를 거두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번 봐주세요. 봉오동에서 크게 패한 일제는 대규모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만주에 독립군을 추격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제는 만주 출병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시를 공격하고 일본 영사관에 불을 지른 일명 훈춘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이에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청산리 일대에서 이제 일본군에게 일대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독립군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백운평, 왈루구, 어랑촌 등지에서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청산리 대첩으로 19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 전투로 백운평 전투는 첫 전투였고요. 어랑촌 전투는 최대 규모로 북로 군정서와 독립군 연합부대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본군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식량과 군수품 등을 지원했던 간도 동포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한 지형을 활용한 전략과 높은 사기가 승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78쪽과 179쪽에 있는 이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김산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1919년 어느 가을날 조국을 빠져나오면서 나 김산은 조국을 원망하였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투쟁의 함성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였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봐주시면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세력은 모두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를 구걸하지 않았으며 치열한 투쟁이라는 권리를 행사하여 자유를 쟁취하였다. 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에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애국 청년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무장독립운동단체 광전단의 결사대원이라는 이제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 속의 독립군 용사도 아마 이러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광정단은 만주에서 활동했던 이제 연합 이제 독립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중요한 홍범도 장군의 사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제 작은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에 참여하였고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후에 1921년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루크츠크로 이동하였고 이제 안타깝게 1937년에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을 하였고 이제 1943년 말년에 그곳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 올해 8월 15일 광복일에 이제 서거 78년 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간의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이후에 우리 8월 18일에 우리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올해 사건으로 홍범도 장군의 이제 서거 78년 만에 귀환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김자진 장군의 사진 자료와 함께 이제 북로 군정서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서희를 총재로 김자진을 군사령관으로 세운 북로 군정서는 이제 군비와 무기 확충에 힘써서 1920년 8월에는 총 병력 1,600여 명, 장총 1,800정, 기관포 7문, 대포 3문 등을 갖춘 동북 만주 최강의 독립군 부대로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1911년 우리가 대종교에서 만든 항일 무장 단체 군대 중강단 있었잖아요. 그래서 1911년에 대종교에서 중강단을 조직하고요. 이것이 1919년 이제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북로 군정서로 개편을 하면서 서희를 총재로 김자진을 군사령관으로 이제 세우고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김자진 장군은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이제 깨우치시고 15세 때 집안에 있었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토지 소장료를 분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1년 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셨고요. 1918년에 이제 만주로 이동하였고 1919년에 바로 북로 군정서 총사령관이 되었고 1920년 바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에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밀산에서 이제 조직하는 대한독립군단 있거든요. 그 대한독립군단에 이제 부총재로 활약을 하셨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게 1930년에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이 됩니다. 이제 교과서 179쪽에 있는 청산리 전투와 관련된 사료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 이후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이 임시정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1년 내용이고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용전분투하는 독립에 대한 군인 정신이 먼저 적의 사기를 압도하였다. 양호한 진지를 미리 차지하고 완전한 준비를 하여 사격 성능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었다. 임기응변의 전술과 예민 신속한 활동이 모두 적의 의표를 찔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유리한 지형을 활용한 전략의 승리 요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간도 동포의 노력과 희생이 나와 있죠. 교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 입에 넣어주었다. 라고 해서 이범석 장군의 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산리 대첩의 승리의 요인이 바로 높은 사기와 유리한 지형을 활용한 전략, 그리고 간도 동포들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청산리 대첩의 전과라고 되어 있죠.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로군정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군 사상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 기타 125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독립군 사상자는 전사 60명, 부상 90명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179쪽 독립군 실현,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간도 참변, 4번은 자유시 참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청산리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구실로 간도의 한인 마을을 초토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민과 어린이까지 학살하고 집과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20년 10월부터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대학살이 일어났던 간도 참변입니다. 일본인들은 1920년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대규모 숙탕 작전과 함께 잔당 숙청을 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간도 지역에 일제 이제 경찰 무장 그러니까 일제 경찰 무장력을 강화하고 친일 세력을 구축한 이후에 이제 1921년 5월에 철수하였습니다. 이제 4번으로 이제 넘어가겠고요. 그 전에 이제 연해주 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라든가 간도 참변이라든가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 학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을 봐주세요. 한편 일본군을 무찌른 후 독립군 주력 부대 4천여 명은 밀산부로 집결하였는데요. 이 밀산이라는 지역은 소련과 만주의 접경지대입니다. 이 밀산부에서 바로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1920년 12월에 조직합니다. 이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적군의 약속을 믿고 시베리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잠깐 교과서의 오른쪽에 적군이 나와 있는데요. 적군은 일명 러시아 군상당 군대 또는 러시아 혁명군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끄는 공산당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러시아 혁명군 또는 러시아 공산당 군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시에 이제 집결한 독립군은 이제 지휘권 양도와 무장 해제를 거부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군이었던 적군의 공격을 받아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으로 1921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이제 러시아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 적군이 이제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한인
이제 부대를 공격해서 강제로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179쪽에 있는 지도에다가 크게 별표를 쳐주시고요. 이 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9쪽을 보겠습니다. 179쪽에 있는 지도를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179쪽에 있는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독립군의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별표를 쳐주세요. 우선은 이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먼저 볼 텐데요. 여기 우리 지도를 보면 여기 백두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백두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백두산 위쪽이 바로 두만강이고 백두산 아래쪽이 압록강이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만강과 여기 토문강을 지나서 이제 숭화강으로 이어지죠. 즉 숭화강의 상류가 토문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두산 정계비 설명했었고요. 바로 이 지역이 북간도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북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문제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도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뭐 봉오동 전투 이후에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간도참변이 이루어졌고 뭐 이렇게 순서는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와 함께 이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봉오동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봉오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겠죠? 여기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1920년 6월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1번. 봉오동 일대에서 일어났던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산리가 있죠? 청산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우리 청산리 전투와 관련된 전투로 어랑촌, 왈루구, 백운평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운평 전투가 바로 첫 전투였고 바로 어랑촌 전투가 바로 최대 이제 규모 전투로 이제 북로군정서와 독립군 연합부대가 함께 참여한 전투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번 청산리 전투라고 써주시고요. 가로치시고 1920년 10월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과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김자진 장군과 북로군정서군 여기에 서일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북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인 연길과 용전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써주세요. 3번 써주시고요. 간도참변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래에다가 쓰시든 위에다가 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3번 간도참변이라고 써주시고요. 1920년 10월이라고 적어주세요. 즉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왜냐하면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간도 동포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래서 간도의 간도의 한인 마을을 축소화시켰던 것이 바로 간도참변이고요. 1920년 10월 이후에 3개월에 걸쳐서 이제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1921년 5월에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립군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이후에 독립군 주력 부대가 바로 여기 밀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바로 밀산부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 밀산이란 지역은 소련과 만주의 접경지대입니다. 이 밀산에 집결한 독립군 부대가 바로 1920년 12월에 서일을 총재로 하는 자 이제 4번 적어주세요. 4번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4번 밀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4번 대한독립군단 이제 조직. 그래서 1920년 12월에 서일을 총재로 조직하였고요. 잠깐 이제
대한독립군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북로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 등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장기 항전을 벌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소련과 만주 접경 지대인 밀산부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총재는 바로 대종교의 지도자이자 북로군정서의 이제 총재였던 서일이었고요. 김자진과 홍범도 등이 부총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은 이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일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종교의 지도자로서 중강단도 조직하였고요. 북로군정서 총재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였고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대한독립군단의 총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21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자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군의 이동 경로를 보면 밀산에서 이제 이만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때 김자진과 이범석 등은 자유시로 가지 않고 만주로 이제 회군하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시에다가 바로 5번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5번 자유시 참변이라고 써주시고요. 1921년 6월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청천과 홍범도 등이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하였고요. 일부는 만주로 귀환하였다라고 해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의 이동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범석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범석 장군은 1915년 경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때 여운형 선생님을 만나 상하이로 이동하였고 중국 육군 간부학교를 수속으로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였고요. 이후 1972년까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셨던 분으로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 후에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그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내무부 장관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이르쿠츠크로 이동한 이후에 이제 1937년 이제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쓸쓸하게 이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셨고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바로 1940년에 한국광복군 우리 외워야 되잖아요. 그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입니다. 1940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음에서도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1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쪽은 3부가 성립되고 통합운동을 전개하다 에 관련된 내용으로 1번과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1920년에 있었던 간도참변과 21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도 독립군은 끊임없이 투쟁했고요. 독립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20년대 중반에 만주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세 개의 독립군 정부, 즉 3부가 성립이 되어서 독립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외우실 때 앞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참정신, 참정신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들 3부는 동포사회를 이끄는 민정조직과 독립군의 훈련과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상 3부는 만주의 동포사회를 이끌었던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포사회에서 세금을 거둬서 정부를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활발한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일제는 만주 군벌과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80쪽 왼쪽에 있는 미스야 협정을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에 체결된 이제 미스야 협정은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된 내용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중국 관원이 체포해서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군들은 이제 일본 군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현상금을 노리는 만주 군벌 경찰의 감시와 탄압도 피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부는 통합운동을 전개했고요. 그 결과 1920년대 말 29년에 이제 남만주의 국민부와 이제 북만주의 혁신의회라는 두 세력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 봐주세요. 남만주에 있었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1929년에 결성하고 그 아래에 조선혁명군을 두어서 남만주 일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의회는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해체된 이후에 지청청과 싱숙 등이 1930년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국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과 항전하였습니다. 혁신의회가 해체된 후에 김자진 장군은 한족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끌었지만 이제 공산당에게 즉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이 되었고요. 이후에 지청청과 신숙 등이 중심이 되어서 1930년에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바로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만주 지역의 독립전쟁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180쪽에 있는 자료를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많은 한국사 책에서는 180쪽까지 이제 끊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81쪽의 내용은 1930년대 이제 한중 연합군 무장 독립 전쟁으로 이제 다른 책에서는 보통 1930년대로 넘겨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제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 연합군을 이어서 이제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 뒤에 바로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30년대 중반에 있는 무장 독립 전쟁을 저 뒤편에서 30년대에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도 여기까지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81쪽에 있는 이제 1930년대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무장 독립 전쟁으로 한중 연합 작전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80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맨 위에 있는 지도가 나와 있죠? 별표 쳐주세요. 3부의 성립입니다. 3부란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동그라미 쳐주세요. 앞 글자 따서
참, 정, 신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이 3부는 1920년대 중반에 만주에서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의부는 1923년에 지안을 중심으로, 정의부는 1924년에 남만주를 중심으로, 신민부는 1925년에 북만주를 중심으로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미스야 협정이 있죠. 1925년에 있는 그 미스야 협정은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고요. 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 179쪽에 이제 지도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1, 2, 3, 4, 5 해갖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 이제 결성,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180쪽에 6.3부의 성립에다가 6이라고 써주세요. 6번째 이제 20년대 중반 만주에서 있었던 3부의 성립이고요. 그 다음이 7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미스야 협정이 7번째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제 8번째 이제 3부 통합운동의 전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다가도 별표를 쳐주세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가 통합운동을 전개한 결과,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건데요. 이 국민부는 이제 조선혁명당을 1929년에 결성하고요. 그 아래에 조선혁명군을 두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의회가 이제 해체된 이후에 이제 지청천 장군과 신숙 등을 중심으로 1930년에 한국독립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한국독립당은 그 아래에 한국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바로 남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군과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독립군이 1930년대 초반에 만주독립운동 전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다음 180쪽 아래에 자료 속 지식백과라고 해서 독립군은 무기를 어떻게 구하였을까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무기를 운반하러 가라는 통지가 와서 블라디보스토크 밑줄 쳐주세요. 연해주 지역이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내 해변으로 어두운 밤에 행군하여 산 정상으로 70여리를 가서 받아메었다. 그 아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북로군정서의 대원들이 일본 군경과 마적의 눈을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를 운반해온 일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연해주까지 무기를 구하러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1920년 전후에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는 러시아 적군과 옛 제정 러시아 군대인 백군의 내전으로 혼란하였고 무기가 많이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북로군정서가 이 러시아 백군에게 무기를 구매하였고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던 체코 군단에게서도 이제 싼 값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로군정서군은 이렇게 획득한 무기를 전력으로 강화하고 바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북로군정서 병사의 개인 장비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서 1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여 싸우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을 봐주세요. 1930년대 초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서 1932년에 만주국을 세웁니다. 이러면서 우리 독립군의 독립전쟁은 더 어려움에 커져갔습니다. 이에 이제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들은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여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항일중국군과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여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선혁명군은 이제 중국의용군과 한국독립군은 중국호로군이라는 항일중국군과 이제 한중연합군을 결성해서 한중연합작전을 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모두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과 함께 비교해서 사회주의 계열 이제 한중연합군도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 한중연합군으로는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대를 이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까 180쪽 자료를 보면서 잠깐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79쪽에 있었던 1920년대 초반에 이제 독립군의 활동으로 이제 1번 봉오동 전투, 2번 청산리 전투, 3번 간도참변, 4번 대한독립군단, 이제 5번 자유시 참변까지 이제 순서대로 확인하였잖아요. 이제는 180쪽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이후 활동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0쪽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미 말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인 3부의 성립 앞에다가 6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6번 3부가 성립이 되었는데요. 3부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에 앞글자를 짜서 참정신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부는 1920년대 중반에 만주에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의부는 1923년에 지안을 중심으로, 정의부는 1924년에 남만주를 중심으로, 신민부는 1925년에 북만주를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미스야 협정 있죠? 1925년에 체결된 미스야 협정 앞에다가 7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이제 만주 군벌들이 이제 조선의 독립군을 잡아다가 일본 군경에 넘기면 돈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독립군의 이제 독립전쟁이 더욱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표가 중요한데요. 별표 크게 쳐주시고요. 이제 3부 통합운동의 전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이 3부가 이제 통합운동 결과 이제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부, 남만주에 있었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1929년에 결성하고요. 그 아래에 조선혁명군을 두었고요. 이제 혁신의회는 이제 해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청천과 신숙 등을 중심으로 1930년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요. 그 산하에 한국독립군 부대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만주의 조선혁명군과 북만주의 한국독립군을 중심으로 1930년대 초반 만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입니다.